이번 영상은 음악 기출 분석 자료입니다. 혹시 이전에 제 기출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기출 분석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분석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 제가 수학 과목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실제로 기출 분석을 했던 그대로의 자료를 음악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도 정말 많이 강조드렸지만 저의 기출 분석 자료는 제가 현역 임고생 시절에 저 혼자 보려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쓰여진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과목은 기본 이론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희 때는 작년에는 음악 기본 이론을 굉장히 초반에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초반에 엄청 열심히 반복하고 반복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출도 초반에 시간 많을 때 많이 풀어봐서 이미 체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나중에 나간 다음에 문제를 조금 너무 얼마 없다 보니까 대충 풀었다가 6월 26일 날 다시 한번 풀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다시 한번 각을 잡고 풀었는데 뭔가 제가 머리를 띵 맞은 듯이 좀 뭔가 크게 느꼈고 그때 그 기출풀이 소감을 적어놓은 것이 이 페이지입니다.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기출풀이 소감인데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엄청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매우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단 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 4가지, 5가지 기본 장단 말고도 악곡별로 또 특이 장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내가 외우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출을 풀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정말 그 장단 자료, 그러니까 장단의 그 장단 이름, 그다음에 그 밑에 아웃풋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관보가 그려져 있는 그 자료를 찾아서 선배 자료 중에서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매주 아웃풋을 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 중에 있을 거예요. 각종 장단들을 한 장 정도에 정리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정관보 안에 직접 그 부호들을 그려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아래에 구음들도 써보고 장단에서 표시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아웃풋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장단을 굉장히 자주 아웃풋했습니다. 기출을 근거로 해서요. 두 번째로는 단수와 소금 운지법을 내가 정말 미루고 미뤘는데 특히 소금 운지법 이젠 진짜 해야겠다라고 6월 26일 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운지법은 뽀개기 때까지도 계속 끌고 갔어요. 거의 시험 전주까지도 계속 제 독서실 앞에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안 외워집니다. 막판에 가면은 그 소금 운지법을 외우기 위한 수단이 정말 많이 마련이 되는데 그것도 혹시 나중에 돼서 난 정말 소금 운지법이 안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로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12율명 이거를 정말 빠삭하게 해야겠다. 사실 하기 싫었거든요. 이 12율명을. 그래서 막 엄청 완벽하게 모든 12율명에 대해서 익히고 있진 않았는데 미루면 안 되겠다. 12율명의 풀네임은 당연히 외우고 있었지만 그것을 5선보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이 각각 단수와 소금에 적용되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삭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네 번째로는 성취 기준 관련된 것인데 성취 기준의 맥락을 외우자.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내가 통합기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음악과에서는 성취 기준 출제 이력이 꽤 있고 또 교육과정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이므로 맥락은 꼭 알고 있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취 기준을 달달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음악 교육 과정 안에 각각의 그 영역 안에 어떤 종류의 성취 기준들이 들어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종류 성취 기준들을 익혀야 하는지, 대충 그 각각의 성취 기준의 흐름과 맥락과 키워드만이라도 꽉 잡고 있어야 정말 혹시라도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를 넣어서 내가 비벼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음악 교육과정 성취 기준 공부 방법을 좀 특별하게 개척했는데요. 이건 꼭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교육과정 공부법을 다룰 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굉장히 시급하지만 제가 미뤄왔던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2번째, 출제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나름 엄청 공부하는 방법을 잡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음악은 미술처럼 내 말로 주저리 서술하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설명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말터디를 하다 보면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세세하게 정의 같은 것까지 외워보라고 하고 서로 물어봐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음악 시험에 그렇게 말로 정의를 풀어서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음악 강론 책을 펼쳐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리코더의 연주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다 말해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또 텅잉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봐. 또는 텅잉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말로 주저리 설명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을 스터디할 때 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한 번쯤 해보는 것들은 다 좋지만 그리고 스터디 때는 꼼꼼하게 하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실제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사실은 알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스터디를 할 때는 그것들을 다 줄줄 내 말로 하면서 했지만 또 이런 부분 특히 악기 연주법에서 큰 북의 연주 방법을 다 말해봐. 그러면은 뭐 북을 정면으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선 후에 오른쪽으로 북채를 가볍게 쥔다. 북채를 보면 약간 윗부분을 치고 북채 방향을 직선으로 연주하는 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곡선을 이루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물론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뭐 내 말로 풀어가지고 뭐 북면의 약간 윗부분을 뭐 약간 비스듬히 곡선을 그리면서 채 움직임을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말들로 설명하는 것 자체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미술에서는 이렇게 그 워딩 자체를 외워가지고 내 말로 완벽하게 풀어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음악에서는 이런 세세한 것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트라이앵글의 아랫변 중앙부를 치는 것이 좋다. 뭐 악기를 고정하고 변의 모서리가 열린 부분을 좋은 방법이고 여린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모서리, 여린 부분, 뭐 아랫변, 중앙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들이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음악에서는 살짝 비중이 낮게 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미술처럼 정의 설명 등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2번째로 미술만의 스타일이 있죠. 함정 파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미술에서는 그렇게 머리 써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음악은 굉장히 응용하고 함정을 잡아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꼼꼼하게 내신 문제 풀듯이 함정을 찾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는 대표곡이 아닌 이상 음악이랑 아예 관련 없는 건 서술하라고 하지 않는다. OX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음악이랑 아예 관련 없는 것의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상북도 예천 지역에서 모내기를 한 다음에 논뚝을 밟으며 여기서 모내기, 논뚝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것이고요. 상부상조의 정신 담겨있다. 상부상조 이런 거 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음악이랑 아예 관련 없는 것들을 내 말로 쓰라고 하진 않고 그냥 보기에 이 노래에는 상부상조의 정신 담겨있다. 그러면 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걸 가지고 X의 보기를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OX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 악곡 부분에서 이런 세세한 설명에 집착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러면 정말 산천포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 말장난 굉장히 많고요. 악곡을 분석할 때 숨겨진 함정과 숨겨진 함정 무조건 있고요. 또 답이나 답이 2개인 경우도 많고 답의 근거가 2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좀 치사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은 당연히 그 연습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다 풀고 최대한 많이 응용 문제를 풀고 또 내가 한번 응용 문제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생각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 공부 시 중점을 설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음악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여기서 음악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음악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용 문제 많이 풀자. 당연한 거고. 세 번째로 지엽을 외우려면 음악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부터 외우자. 왜냐면 음악에서 지엽에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엽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을 가지고 외울 때도 지엽에 대한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저는 기출분석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악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지엽이 어떤 종류의 지엽인지를 보면 악기 편성이라든지 실제로 내가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지도할 때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아이들을 지도할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지엽을 묻거든요. 정말 그 음악 교수님들이 관심 없어 할 만한 뭐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지엽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지엽을 외우는 건 좋지만 지엽 세트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세트 안에서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꼭 판별해서 외우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총평이었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을 풀자마자 머리가 띵 하고 와다다다다다 쓴 그런 총평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분석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까지 또 별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게 카테고리를 서양음악, 동양음악, 교육과정 문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제곡 특징 암기 문제도 있네요. 마지막에는 답안 작성할 때 제가 느꼈던 점 그렇게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양 음악 응용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요. 특정 부분의 음이름과 개이름을 읽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굉장히 빈출된 문제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시한 문제를 절대 안 낸다는 거예요. 이미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변별 문제로 꼭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읽으라는 부분의 네모칸만 보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모칸 앞뒤에 임시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거 아시죠? 그 네모칸 앞에 네모칸의 그 중간에 이렇게 한 마디의 중간에 네모칸이 시작되고 그 앞에 만약에 샵이 있다. 그러면 놓치기 쉽잖아요. 네모칸 안에 샵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적용이 되니까 같은 마디 안에서는 그런 실수들. 그리고 이제 임시표가 아니라 조표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좀 음악적 기호들을 통한 다른 변수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시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신나게 답을 쓴 게 아니라 꼭 비판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 유형, 어울리는 주요 3화음 찾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빈출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 써놓기로는 지금까지는 주요 3화음을 이동독법 개이름으로는 아직 안 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형은 으뜸음과 조성을 으뜸음과 조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 꼭 첫음과 끝음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단조를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장조가 나왔다. 그럼 그렇게 시시한 다장조를 과연 냈을까요? 단조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번째 악곡의 구조를 묻는 쉬운 문제, 리코더 연주법 쉬운 문제,
샘여림. 저는 근데 샘여림이라는 단어가 항상 잘 와닿지가 않아서 마지막까지도 좀 샘여림에 대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샘여림이라는 게 저는 좀 그냥 그 말 뜻이 잘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그 샘여림이랑 관련된 거를 그 말 뜻에 대해서 조금 잘못 서술해서 틀렸던 적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좀 혼동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샘여림이랑 박자라는 것이 박자의 차이를 저는 좀 다시 구분해서 말뜻을 구분해서 정리를 따로 해놨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혼동 지점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혼동 지점이 있다면 꼭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여림이라는 것은 4분의 4박자의 샘여림 할 때 그 강하고 약한 정도를 뜻하는 것이고 두 박자의 강약, 박자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라고 제 스스로의 혼동 지점을 적어놓은 것인데 네,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당김음과 악센트, 붙임줄, 여린내기, 차례가기 이런 것들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던 거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했을 때 한 개 찾았다고 냅다 신나게 적기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 찾는 시시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몇 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내 눈으로 찾아야 한다. 음악 교수님들은 상당히 치사하다라는 점이고요. 오시나토 그리고 오스티나토 그리고 트레몰로 같은 용어들은 중요하니까 용어 자체를 서술하는 문제도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음악적 용어들은 꼭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이 정도는 용어 서술 문제가 나오기도 좀 민망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다음 유형은 오음가락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용어 자체를 처음 봤을 때 낯설어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오음가락이라는 게 출제가 문제 보기에서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5개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옥타브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걸 풀 때. 그래서 옥타브도 개 이름이 같으면 국악이랑 똑같이 한 개의 음으로 친다라는 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혼동 지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양음악인데요. 동양음악의 문제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장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빈출되었다는 것을 기출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 내가 장단 외우기 싫다고 왜 소홀히 했지라고 머리를 띵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 장단은 정말 자다가도 칠 수 있게 모든 것을 바로 아웃풋할 수 있게 빠르게 아웃풋할 수 있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타령장단, 오박장단, 삼체장단, 대치다장단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호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구음과 세표시 그리고 장단 치는 방법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들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낀 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음악 텀을 돌릴 때마다 그 빈칸 아웃풋을 하면서 계속 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나 이런 옷장에 붙어있는 단골 문제가 저에겐 장단 문제였습니다. 정말 냉장고에 지금도 아직 붙어있는 것 같은데 삼체장단 쳐봐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삼체장단을 구음도 입으로 하면서 치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포스트잇 아래에 이렇게 접혀가지고 펼쳐보면은 적혀있어요. 정답이. 그런 식으로 이런 장단들은 좀 재미로 외우는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도 그 볼일 보면서 앞에서 장단 문제가 써있어서 장단 치면서 볼일을 보고 항상 이렇게 장단은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아웃풋 할 수 있게 자주 아웃풋 할 수 있게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소, 소금, 운지, 연주법 정확히 외우기, 11명 완벽하게 외우기, 오선 악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정말 외우기 싫은 부분 중 하나였는데 기출 보고 내가 이 부분을 왜 그 쓸데없는 것들은 다 외우면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해놨을까 외우기 싫다고 미뤘던 제 자신을 반성했던 계기가 되고 이후에 정말 맨날 아웃풋했습니다. 세 번째도 이제 토리, 명칭, 식임새, 지역, 구성음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번째 정관부 분석 능력인데요. 박, 기본박, 소박, 순표, 쉼표, 기본 장단 알아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정관보만 보고 악곡을 알아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정관보에 대한 분석 능력도 중요하구나 깨달았고요. 다섯 번째 형식과 장단, 꼴 이런 쉬운 문제들도 자주 나왔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교육과정 문제인데요. 네, 내체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음악은요. 근데 은근 예전에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에서 악기로 연주하기라는 기능이 나왔는데 악기로 연주하기를 로를 틀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악기를 연주하기 이렇게 또는 악기 연주하기 이렇게요. 워낙 내체표는 당연시 여겨지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에 가서 빠르게 아웃풋을 할 때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걸 틀리면 정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내체표를 그냥 기계적으로 아웃풋하고 엑셀로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걸 하는 것보다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공부를 할 때는 성취 기준을 보면서 정말 그 각각의 6개의 기능이 있나요? 6개의 기능들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문제가 나올 때 이 수업 상황 또는 이 수업과 관련된 기능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6개 중에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지를 정말 빠르게 연결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상상을 해놓으면은 그게 더 빠르게 연결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헷갈리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기 싫어서 그 각각의 기능 등이랑 관련된 수업들을 미리 떠올려 놨습니다.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면 미술의 성취 기준의 경우에는 서술어가 다 기능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보고 그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들을 상상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어떤 문제랑 연관지어서 어떤 수업이랑 연관지어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능들을 더 빠르게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요소 문제도 당연히 빈출 요소인데 이때 문제에서 그냥 완전 악랄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역과 학년군을 힌트로 주는구나라는 것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영역과 학년군별로 어떤 종류의 성취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출을 풀면서요. 그리고 키워드와 맥락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자. 나는 일단 통합기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그 키워드들, 중요한 키워드들과 전체적인 맥락은 빠삭하게 알아야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출 문제를 보면 수업 상황을 주고 비슷한 성취 기준, 수업 상황을 주고 관련된 성취 기준을 서술하시오 또는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요런 종류의 성취 기준이 있지.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이 성취 기준을 써야겠다. 라고 관련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 저는 그 관련 짓는 게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관련을 지으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보기를 알아야 관련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할 수 있겠죠. 국악 또는 생활이랑 관련된 성취 기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그냥 국악 생활이랑 관련 성취군이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비벼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합기는 하지 않지만 각각의 키워드들은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성취 기준 외에도 교합방위나 평방류의 경우에도 각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합방위, 평방류의 중요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설명들이 있었는지는 완벽하게 익히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암기펜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성취 기준이 있는지 또 어떤 교합방류랑 어떤 평방류가 이 상황 관련 있는지를 떠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합기 문제는 추세가 아니니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걸 떠올려서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하면 점수를 주겠다고 저는 확신을 스스로 일단 나름대로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개해드릴 교육과정 공부법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개발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 기준에 대한 또 그 외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 방향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음악에서 정말 중요한 유형이 있죠. 음악 요소를 쓰는 단골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빈출이기 때문에 매주 그 음악 매체표를 아웃풋하는 텀이 돌아올 때마다 음악 매체표랑 같이 음악 요소표, 개체표도 같이 아웃풋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냥 아웃풋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빈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걸 진짜 빨리 연결지어가지고 완전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은 학년별로 꼭 구분해서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리듬골, 여러 가지 리듬골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 수업 교과서를 보면서 간단한 리듬골은 도대체 뭔지 여러 가지 리듬골은 어떤 게 여러 가지 리듬골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업 상황이랑 관련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 다음에 샘여림과 샘여림의 변화. 샘여림은 뭐고 샘여림의 변화는 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년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말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야 수업 상황이랑 혹시 학년군을 주지 않았을 때도 수업 상황이랑 연결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강론을 공부할 때도 항상 개체표를 옆에 두고 내가 지금 강론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가 만약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음악 요소를 쓰세요 하면 난 뭘 쓰겠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소리의 어울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소리의 어울림이라고 하면 음악 그 강론 책에 나와 있는 수업의 예시 중에서 목소리랑 목소리가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목소리랑 악기를 어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악기 소리랑 악기 소리를 어울리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소리의 어울림 떠올려야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소리의 어울림이 제 기억에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적중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닌가요? 네, 소리의 어울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 기출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번 계속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 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출분석 그냥 보고 또 봤기 때문에 그 개체표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낯설지 않고 너무나도 나올 법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의 어울림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딱 그 상황을 보고 바로 관련된 키워드들을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박아서 적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고고실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어떤 답을 썼는지 복귀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음의 높고 낮음이라는 그런 음악 요소랑 관련된 수업 상황으로는 음 높이를 손이나 신체, 손기호, 가락선 등으로 표현하며 노래 부르는 차시나 음 높이의 원리를 알고 악기를 만들어보는 차시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강론 공부를 할 때 빈출되는 요소인 음악 요소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한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긴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벽이라서 말이 좀 많이 빨라지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제자곡 특징 암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달달 외워야 하는 대표곡, 두 번째는 지엽입니다. 대표곡으로는 생각보다 꽤 깊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곡에 대해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달달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년만세에 아주 깊이 있게 제시문이 제시된 다음에 명칭, 장단 명칭 쓰라고 했고요. 종묘 제례악, 음악 이름으로 보태평 정대합을 쓰라고 했던 것은 생각보다 정말 깊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엽 관련된 것인데요. 지엽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너무 지엽적 음악이랑 관련 없는 거는 제 느낌에는 없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소공어 악기 편성. 악기 편성은 그래도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창이의 그 오박창단에 맞는 노랫말. 이건 사실 정말 지엽적이긴 한데 좋게 봐주면 동창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니까 동창이를 아이들 앞에서 부를 수 있으려면 동창이의 그 오박장단의 노랫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동창이라는 노래가 일반적인 그런 장단은 아니고 오박장단, 팔박장단 이런 우리나라 전통 특이한 장단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음악 교수님이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피터와 늑대, 악기 이름. 악기는 음악적이죠. 근데 잠보의 그 아프리카 관련된 거랑 벚꽃 아시아 이건 좀 엄청 옛날 거여가지고 솔직히 약간 제가 무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추세는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녹두장군, 정봉준, 지역방언 이런 것들은 보기로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뭐 녹두장군, 정봉준이나 지역방언과 관련된 그 같은 라인, 같은 선상에 있는 정보들은 내 말로 달달 아웃풋하기보다는 그냥 보기로 제시되었을 때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봐야겠다라고 제재고 특징 암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답안을 작성할 때 헷갈렸던 지점들이나 느낀 교훈들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답을 써놓고 내 답을 쳐다보자 라고 적어 놓았네요. 이거는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음악에서도 음악적인 개념들이나 용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또 깐깐하게 채점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음악적 개념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이나 박자 이런 것 박과 박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답을 썼는데 나는 그냥 박이랑 박자가 아닌 다른 파트 예를 들면 4분의 4박자 4분의 4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4분의 4 박이라고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일단 답을 쓴 다음에 내가 쓴 답이 음악적인 그 치밀한 개념들의 차이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답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박자와 박 이런 개념들로 음악 교수님들이 민감한 개념들을 잘 썼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빈칸을 앞뒤에 잘 맞게 썼는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교수님들이 함정을 많이 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쳐다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외울 때 헷갈렸던 것들은 그대로 틀린다. 이게 또 말터디의 장점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내가 외운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말이 잘못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잘못 튀어나오는 것들이 똑같이 잘못 튀어나오는 것들을 제가 스터디하면서 뽀개기 할 때까지 계속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진짜 문제를 풀 때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요. 저는 쿵이랑 덩을 딱 들었을 때 헷갈리는 이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쿵이랑 덩이 다르고 너무 다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말터디를 할 때도 쿵이랑 덩을 잘못 말하곤 했어요. 정말 저는 그게 말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급박하게 시험지 문제를 풀 때도 그 실수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터디를 할 때 조금이라도 순간적인 실수를 했던 점이 있다면 저는 그 순간적인 실수에 대한 잘못된 답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아서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내가 이 문제는 순간적으로 잘못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면 긴장해서 좀 천천히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수단을 마련해서 살짝 그런 뭐랄까 멈췄다 갈 수 있는 사고 과정을 끊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 있는 작은 글씨도 볼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악이 또 치사한 게 그 하나의 문제 안에 정말 깨알같이 막 표 아래에 완전 조그맣게 참고사항 같이 적어놓은 정보들도 답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교수님들은 그렇게 출제한 경력이 있으시니까 특히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글씨도 보자.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건 전혀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훈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음악 기출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간결하고요.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현역분들은 제가 이렇게 조금 분석하는 것도 정말 부담이 되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을 인강 듣고 스터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기출분석에 힘을 쓰는 게 부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손으로 기출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스터디를 텀을 돌리느라 그럴 시간이 부족한다면 텀을 조금 쉬어간다든지 아니면 텀수를 줄여서라도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헷갈리는 지점들을 내가 잡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기를 추천드립니다.